서가 명가. 제가 그 서울대학에서 했던 과학기술과 대중문화라는 수업을 바탕으로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크로스 사이언스라는 책을 냈고, 오늘 강연은 이제 이 책과 연계해서 하는 강연인데요. 오늘은 책의 한 챕터로 나와 있는 사이보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과거의 얘기도 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약간 이상하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사이보그 얘기에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이제 오늘 강연 말미쯤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목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매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럽니다. 그 본인이 사이보그라고 느낀 적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사이보그라고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언제 사이보그라고 느꼈는가에 대해서 그 1위가 임플란트를 했을 때 그 사이보그라고 느꼈다라는 그 답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도 사실은 이제 최근의 기술이죠. 예전에는 그 틀니를 해서 했는데 사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나사로 돼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를 이에 이렇게 잇몸에 박아도 사람이 마치 자기처럼 그거를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대단한 놀라운 그 발상의 전환입니다. 저는 그 렌즈라든지 라식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놀라운 생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안경을 꼈는데 이제 그 안경이 아니라 아예 그 눈에 이런 걸 붙이고 혹은 눈을 깎고 하는 이런 사이보그죠. 일종의 기계와 기술과 결합한 인간이니까요. 심장 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불리는 세제동기라고도 하고요. 이런 기술이 심장 박동이 불안전한 사람들, 불규칙적인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저런 기술이 없었으면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순간을 맞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이렇게 안겨줬던 기술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만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처음 나온 그 페이스메이커를, 그 심장 세제동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혹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몸 속에 집어넣습니다. 몸 속에 집어넣어서 몸 안에 간단한 수술을 하고 몸 속에 집어넣어서 배터리도 오래 가요. 몇 년씩 가고 그래서 그 배터리가 좀 약해질 때는 다시 이제 교환을 하고 또 몸 속에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온전한 사이보그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분들만 사이보그냐?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사이보그. 여기 오실 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 많지 않잖아요. 그죠? 택시를 탔다든지 지하철을 탔다든지 기계에 의존한 거죠. 기술에 의존하고 핸드폰을 없으면은 우리 살기 굉장히 불편한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그 핸드폰이랑 기술에 이미 상당히 우리가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사이보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보그 얘기가 그냥 단순히 미래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이보그라고 선호했던 사람은 영국의 리딩 대학교의 교수였던 케빈 워릭이었는데요. 케빈 워릭은 이제 작은 전자칩을 팔 안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기 전에 집에 있는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자기 와이프도 팔에 이식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와 뭔가 이렇게 어떤 종류의 그 교감 같은 걸 막 느끼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감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어떤 전자적인 교감 이런 거를
느끼고 굉장히 멀리서도 자기 컴퓨터에 접속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한 거였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스웨덴의 한 회사는 200명의 직원 중에 2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그 회사에 출퇴근하고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 전자카드를 대는데 그 전자카드를 목에 걸고 대고 이렇게 목에 걸고 대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니까는 팔에다 아예 칩을 이식을 해서 그 칩으로 이렇게 근무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신할 사람들을 지원을 받았는데 15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00명 중에. 그래서 150명이 실제로 이제 팔에 칩을 전부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닌 게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 케빈 워릭이 첫 번째 사이보그가 아니다. 내가 진짜 첫 번째 사이보그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닐 하비슨이라는 영국의 아티스트입니다. 닐 하비슨은 그 태어날 때부터 색깔을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전생맹이었어요. 그러니까 닐 하비슨의 세상은 완전히 흑백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빨간 스웨터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닐 하비슨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술의 도움으로 이 색깔에서 나오는 독특한 파장들을 소리로 바꿔주는 기계를 만들고 그 기계를 자기 두개골에 붙였습니다. 두개골에 붙여서 그거를 이제 귀랑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요 안테나를 색깔이 있는 곳에다 좀 가까이 갖다 대면은 여기서 그 색깔에 따라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색깔을 인식하는데 하비슨은 소리로 색깔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비슨에게는 이 안테나가 없었으면 흑백의 세상이었는데 어쨌건 자기도 이제 컬러를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또 굉장히 독특한 컬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60가지의 색을 자기는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색깔을 바탕으로 또 예술 작업을 해요. 자기가 들은 색깔을 바탕으로 그러면서 2010년에는 그 사이보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와 같은 사이보그들을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세계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첫 번째 공식적인 사이보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안테나를 달고 여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여권 사진으로 인정이 됐어요. 보통 여권 사진 찍을 때 좀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뭐 귀 보여야 되고 뭐 어때야 이마 나와야 되고 뭐 어때야 되고 한다 뭐 이랬는데 이 안테나를 단 게 그대로 이제 사진으로 인정이 돼서 여권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비스는 영국 정부가 인정한 사이보그다. 공식적인 자기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는 사실은 이제 고대 때부터 동서양을 비롯해서 계속 고대부터 지금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 사람 움직이는 인형을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그 신화들이 많이 있고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도 그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서 너무 그것을 아끼고 사랑을 했더니 나중에 사람이 됐다라는 뭐 이런 식의 피그말리온 신화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고대 그리스에서 활약했던 헤론이라는 기술자는 그 자동 기계를 많이 만들었어요. 자동 인형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 신전의 문 앞에 있는 제단에 불을 붙이면은 신전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기계였어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거였죠. 이건 이제 중세 시절에 그 쓰여졌던 그 미출판 매뉴스크립트의 일부분인데요. 비아르드 오네쿠르라는 그 좀 전설에 가려진 그런 엔지니어가 저술한 책은 아니고요. 이렇게 몇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천사의 손가락이 어떻게 계속 태양을 가르치게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교회에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의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의 운동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거냐. 복음 성가가 울려 퍼질 때 어떻게 독수리가 방향을 틀어서 사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약간 내부 메커니즘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6, 17세기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당시 이제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교한 자동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런 정원들을 만들어서 즐기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 여기 남아 있는 그림은 이제 생제르망 정원에 있던 앙리 4세가 만들었던 자동 인형 기계들과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 이게 이제 기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그렸는데요. 이런 정원을 그 데카르트가 방문을 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젊었을 때, 10대 때, 10대 후반 때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분수 정원의 동굴에 들어선 방문객은 자신 앞에 놓인 타일을 밟지 않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타일을 밟고 들어간 뒤에 목욕하는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이제 다이애나 상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하는 다이애나에게 접근할 경우는 그녀가 갈대 뒤로 숨어버린다. 그리고 그녀를 쫓아서 더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포세이돈이 갑자기 등장해서 포세이돈이 삼지창을 휘두르고 그를 겁주어 쫓아버리게 한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는 바닥 괴물이 등장해서 그 관람객의 얼굴에 물을 뿜어버린다. 뭐 이런 걸 보고서 데카르트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마치 이 정원에 있는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존재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그건 인형들이죠. 인형들인데 사람이 만든 인형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인형들이고 마치 사람 같지만 잘 보이는 인형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솜씨가 좋은 누군가가 그 비슷한 인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인지 인형인지 구별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군가는 이제 신이죠. 데카르트에게서 신이 그 비슷한 걸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보기에 걔네들이 생명체니 기계니 이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렀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기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뭐 복잡한 이제 철학적인 그 사고들을 하는데요, 데카르트가 뭐 그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고 끝에 데카르트는 동물은 기계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물은 복잡한 기계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이제 기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는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몸은 기계예요. 인간의 몸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계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뭐 이런 결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데카르트의 결론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쨌건 서양에서 17세기 이래 인간의 몸이나 동물은 복잡한 기계의 다름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퍼지게 됩니다. 서가 연가